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그리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님을 잘 형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김정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님을 잘 형상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김일성을 단독으로 잘 형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김정일은 특별히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형상을 수령 형상 창조 원칙의 첫 번째로 꼽은 것이죠. 또한 이는 형상 리론 체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원칙은 그림이나 평면 미술, 출판 미술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을 제작할 때에도 그러한 원칙을 지킬 것을 교시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동상에서 김일성은 인민들과 함께 재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수대 대기념비, 왕제산 대기념비 등에서도 김일성은 많은 인민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죠.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할 때 대한 원칙은 친애하는 지도자 종지에 의하여 창시된 노동계급의 수령 형상 창조 리론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혁명 미술의 형상 이론 체계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께서 군중 속에 들어가시어 현지 지도하시는 장면들을 이모저모 집중적으로 보여준 다음 수령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 인민들이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또한 군중 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형상을 힘있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군중 형상을 수령님의 형상으로 집중시킬 때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각 계층 인민들을 승리해로 고무하시는 수령님의 형상 창조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북한을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조연과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법이죠. 인민들과 함께하는 김일성은 군중 속에 들어가 현지 지도하며 영도의 현명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혹은 수령님의 영상을 힘있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의 영도 혹은 부르심에 따라 인민들은 힘차게 전진하고 승리해로 고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형상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군중 형상을 수령님의 형상으로 집중시킬 때 대한 독창적인 방침으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의 가운데라는 구도상의 논의가 아니라 화면에서는 좌, 우로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으나 내용상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민들은 주변에 있죠. 작품의 형상적 요소를 구도적으로 빈틈없이 맞물린 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위치를 옳게 선택하고 그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것이다. 인물관계에서 주인공은 작품의 기본 형상 과제를 해결할 형상의 몫을 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여러 인물을 연결시키고 집중시키는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다. 화면의 중심적 위치는 기하학적인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내용상의 중심으로서 관중이 작품을 볼 때 첫눈에 안겨오는 대상이다. 이 중심적 위치에 작품의 모든 형상적 요소가 집중되며 거기로부터 형상적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그런 것만큼 구도 작업 과정은 이 내용상의 중심에 다른 형상적 요소를 생활적으로 타당성 있게 복종시키는 데 적지 않게 받쳐진다. 네, 김정일이 쓴 미술론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의 위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그것은 기하학적 중심이 아니라 내용상의 중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김일성 인민의 도상에서 주인공은 김일성인 것이죠. 이 도상에서는 김일성의 신체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그의 얼굴은 세로측의 황금 분할에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그 옆과 뒤에 타원형의 구대로 앉거나 서 있죠. 그리고 다음 그림,
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 그림의 구도는 김일성이 황금 분할의 지점 가까이 앉아 있고 그 주위에 많은 인민들이 둘러앉아 있거나 서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화 형상 이론에 의하면 화면의 중심적 위치는 기하학적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내용상 중심이라고 하는데 기하학적인 구도에서도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내용상 중심은 어떻게 재현할까요? 조선화 구도의 특성은 본질적이며 중심적인 대상이 뚜렷하여 원근 비약이 심하고 대조가 명료한 것이다. 중심이 명백하고 원근의 비약이 심하여 대조와 여운이 깊은 것은 화면의 선명성, 간결성을 구도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조선화 구도의 특성은 무엇보다 원근의 중심에 주인공을 비롯한 기본 대상을 가장 확연하게 내세우고 강조함으로써 언제나 중심이 뚜렷하다. 조선화에서 구도의 중심이 뚜렷하다는 것은 내용을 집약적으로 힘있게 보여주도록 본질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화면의 모든 요소들을 여운 있게 함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화 구도는 묘사 대상을 설명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한 생략과 강조를 통하여 공간적 여운을 기피하고 사색의 여유를 풍부하게 조성한다. 즉 주인공의 성격과 사상 감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얼굴 부분과 그의 행동 성격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보조적인 인물들과 배경들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대담하게 생략하며 작품의 어느 한 부분에서 그와 유사한 요소들을 대담하게 생략함으로써 형상적 심도를 더욱 깊게 하고 여운을 조성한다. 북한의 조선화 형상 리론에 의하면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주인공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 원근 비약과 대조를 명확하게 사용해서 주변 인물들과 배경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대담하게 생략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주인공은 김일성, 김정일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기하학적 중심이면서 동시에 내용상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 위에 다른 도상들도 이와 유사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심과 주변 배치의 전략들 중에는 인민들의 집중된 시선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도상에서 김일성의 시선은 대중을 향해 있거나 저 멀리 대략 30도쯤 위를 바라보는 이상향의 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민들은 김일성을 향한 일관되고 집중된 시선을 보여줍니다. 북한 그림에서 김일성을 중심에 놓고 인민들이 둘레에 집중되어 있는 도상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군중 형상을 수령님의 형상회로 집중시킨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인민들이 군집된 형태일 경우 인민 45나 50여 명 정도의 대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인민들의 동작이나 형상은 다양하지만 그들의 환호하는 표정이나 김일성을 바라보는 천편일률적인 시선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종종 많은 인민들 중에서 두세 명 정도 시선이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옆 사람을 향하여 김일성 수령에 대한 찬사 혹은 그것의 동의를 확인하는 제스처냐 표정을 보여줍니다. 인민의 수가 소그룹인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들의 다양한 계급들, 즉 노동자, 농민, 군인들과 함께 있는 김일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민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면서 그러면서도 한눈에 누가 김일성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도상들이죠. 인민들은 모두 김일성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상들 중에서 방금 전에 보았던 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 라는 그림을 보면 단 두 사람만이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일성의 교시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김일성과 인민들이 함께 등장하는 도상에서 지도자 인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창작에서 중요한 것은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님을 진실하게 형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길이 전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만 믿고 따르도록 교양할 수 있습니다.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을 형상할 때 대한 사상 미학적 원칙이 가지는 의의가 노동계급의 수령의 고매한 인민적 풍모와 탁월한 영도력을 구체적인 인간관계와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어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님으로 김일성을 형상한다 라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인민 중심, 즉 사람 중심의 주체 사상을 강조한다거나 혹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라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우선 인민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영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인민들로 하여금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심을 고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인민을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우고 조직 동원하는 것이며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의는 주체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을 향하여 일관된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인민은 스스로 주체가 아니라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충성해야 하는 비주체적 존재인 것입니다. 수령 형상 창조 원칙은 김일성의 영상을 정면으로 모시고 언제나 밝고 정중하게 형상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김정일은 수령님을 미술 작품으로 형상할 때에는 수령님의 영상을 정면으로 모시고 밝고 정중하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민과 함께 있는 김일성의 영상은 다른 인민들에 비해 밝게 그려져 있거나 그를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 즉 광선이 사용됩니다. 이 도상을 한번 볼까요? 이 도상은 김일성이 지하 갱도에서 일하는 인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인민들은 김일성을 향한 일관된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그리고 왼쪽에 한 명은 김일성의 말 혹은 교시를 노트에 메모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환하게 웃고 있죠. 원래 어두운 지하갱도 같은 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김일성을 밝게 묘사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 김일성을 밝게 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느낄 수 있겠죠. 북한의 미술 영도사라는 문헌에서 보면 그러한 미술가들의 각고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술가들은 장품 형상에서 화면을 밝고 선명하게 그려나가기 위한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연 광선이 스며들지 않는 지하 갱도를 형상하여야 하는 작품의 특성으로부터 밝고 선명한 화면을 창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미술가들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한 끝에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시기 위하여 배경 부분에 바깥으로 통한 갱도를 설정하고 그곳으로 비쳐 흐르는 광선을 이용하여 화면의 중심부를 최대한 밝게 형상하는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작품의 근경에 있는 바위들은 색을 진하게 줌으로써 화면의 깊은 공간감을 보장하였다. 몸소 지하 막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이 그림은 이러한 설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에 있는 김일성의 뒤로 바깥으로 향하는 갱도가 이어져 있으며 그곳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중심을 밝게 형상하는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신성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만돌라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죠. 이로써 김일성의 신체가 더 뚜렷이 부각되고 더불어 김일성의 얼굴, 즉 신체 뒤로 비치는 자연스러운 후광 효과까지 표현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화면의 근경에 있는 바위나 흙을 어둡게 처리하여 깊이감을 주고 있어서 인민의 얼굴들은 대체로 어두운 곳에 묻혀 있습니다. 인민들은 정면이어도 다소 숙인 얼굴, 옆 얼굴, 가려준 얼굴, 어두운 얼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자는 정면이거나 약간 4분의 3 측면을 유지하는 얼굴을 하고 있죠. 반면 인민들은 다양한 각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대부분 2분의 1 측면이거나 뒷모습이 유난히 많습니다. 인민들은 김일성과 나란히 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면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김일성을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것은 그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서의 사진, 영화 등에서도 이러한 지침과 활용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 독특한 원칙이 있습니다. 출판 보도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에 따르면 김일성은 출판 보도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의 위대성과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인민들 속에 깊이 있게 선전하는 것을 주선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방침은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종지에 대한 위대성 선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매스미디어에 부여한 정치적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령의 위대성을 대중에게 선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체 영화 리론 총서 영화 촬영 부분에서 설명하는 수령 영상 촬영 항목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수령의 영상을 화면에 가장 밝고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 둘째,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의 영상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셔야 한다. 셋째, 촬영가의 충심성이 깃들어야 한다. 다소 모호한 표현이지만 대체로 지켜야 하는 것은 수령의 영상을 가장 밝게 모시는 것과 가운데 중심에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 영상 촬영에 있어서 그 형태적 특징 중 하나는 가운데 선 준수 원칙입니다. 대체로 대칭 구도는 엄숙한 종교화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도로 오늘날 사진의 화면 구성 또는 이미지 구성에서 대칭 구성은 특별한 기념사진 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김일성, 김정일은 항상 가운데에 위치하며 그 중심성을 드러나는 것으로 매우 자주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김일성이 북한을 방문한 외국 대표단을 접견 후에 찍은 기념사진이나 군인들과 찍은 기념사진의 경우는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실질적인 중심임을 표방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사진의 경우 김일성, 김정일 등 지도자는 항상 가운데 선에 정중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에 세우면서도 주변 인민들의 일관적인 시선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진보다는 그림을 선전도구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그림은 인민들의 일관된 시선 처리와 인민들의 배치 구도 등으로 충분히 내용상 중심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적 형상이 가능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물론 연출을 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찰칵하고 찍히는 그 시점에 주변의 모든 인민들을 김일성을 향한 일관된 시선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을 향한 일관된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림에서라면 김일성의 교시나 말씀을 받아 적고 메모하는 자세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하지만 사진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진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림이 정치적인 신체를 재현하기에 훨씬 유리한 매체라는 것이죠.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